자, 해설 한번 짧고 간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설을 보게 되는 이유는 지금 시험 봐서 어느 정도 합격했던 친구들은 논외로하고 이제 앞으로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하거나 처음 준비해야 될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첫 번째 우리 쟁점이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쟁점의 구성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조문의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고 판례는 어떤 식으로 물어봐지는지, 지문의 길이는 어떠한지,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쟁점의 구성 형태. 두 번째, 어떤 쟁점이 출제가 됐구나. 이 쟁점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출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각하기 싫지만 다음 시험에 이 관련 쟁점이 또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또 변형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음 시험 출제에 대비한다는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애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3번 질문, 생명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해볼까요? 생명권이라는 기본권 제한하게 되면 일부 제한 X, 생명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전부 박탈 동그라미. 아이고씨, 일부 제한이 안 돼요. 생명권은 제한 즉시 전부 박탈이다. 그러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즉 기본권을 다 뺏어가는 식으로 규제하면 안 되는데,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죠. X 다 뺏어가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우리 헌법은 제한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 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상대설을 취하게 되지. 이 두 가지 추가해도 되겠죠. 결국 생명권은 다 뺏어가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합헌이다. 그거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지? 4번 맨 마지막 신체의 자유 제한한다. 동그라미 쳐놓고, 얘는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었고,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첫 번째 신체 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신체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보호 영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국가 공권력 자용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을 제한한다거나 나의 신체 안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규제를 땡기게 되면 신체의 자유 제한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준비했던 겁니다. DNA 채취 합헌, DNA 채취 합헌, 이거 수차례 검토했던 거지? 결론은 합헌이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딱 위헌이지. 위헌은 뭐야? DNA 채취 발부 영장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두지 않았던 것, 그것만 위헌이었죠.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DNA를 뽑히게 되는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DNA 감식 치료 채취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법 절차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너무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죠? 그래요. 그 다음 2번 옳지 않은 것. 여기는 설명할 게 없어. 그렇죠? 굳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4번 질문을 대비해야겠죠. 4번 질문 헌법 소원의 대상. 오우. 모든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헌법 소원으로 땡길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 명문에 나와 있어. 기억나죠? 다시 한번 모든 공권력 작용은 기본권을 건드리게 되면 무조건 헌법소원의 코스를 밟을 수 있게 해놨지만 헌법재판소법 명문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거 100%야 100%.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일단 법원의 재판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 그렇죠? 이거, 저거, 일체의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관이 했던 법을 펼쳐놓고 있던 의사표현, 종국재판, 중각재판,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소송지휘권의 행사, 아무튼 법관이 했던 일체의 짓거리들은 다 이 재판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받기가 좀 불편하다, 헌법재판소도 좀 그래 라고 하면서 제외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하지만 두 번째, 법원의 재판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게 있지. 법원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대상. 이거 이제 시험에 엄청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지점이다. 또 나오겠죠. 두 가지야. 그렇죠? 다시 한번 법원의 재판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그렇죠? 예외적인 경우 두 개. 첫 번째 적침. 두 글자 외워놔야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법률을 적용한 재판. 그 다음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그렇죠? 얘는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헌법소원으로 받아줄 거야 라고 했던 거 하나. 그 다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법원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구속을 받아야 돼. 우리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개무시 때린 재판이 있단 말이야. 됐죠? 얘 헌법소원의 대상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한정위헌 결정. 그렇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됐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법원의 재판, 그게 나왔구나. 그래서 4번 통신 제한 조치 좀 하려고요. 법관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법원의 허가가 떨어졌군요. 법관의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 4번 사비자. 여기서 우리가 다 예측 가능했던 쟁점들이었지만 일단 4번 가볍게 보시고, 얘는 잘 안 출제되는 예전 판례야. 책에는 있지만 슬쩍 검토하고 있던 것이죠. 기억납니까?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 걔들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병원에 일단 가는 겁니다. 누워.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롱 환자인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심해라고 얘기했어요. 소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렇죠?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런 것들이 개의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거 4번. 어이구,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 1번과 3번은 껌입니다. 중요한 것은 2번이지. 2번. 자, 동그라미. 직계혈족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부 동그라미. 그죠?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그죠? 형제자매,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 형제자매한테 손쉽게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교부 청구권을 인정했던 것, 위헌. 이복 형제자매, 즉 이해 충돌되는 점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 그 다음 문제는 직계혈족이야. 최신 판례가 묻어있다. 그래서 직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라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한테도 너무 손쉽게 허용할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에 위헌.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에서 본문조항, 즉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직계혈족이 손쉽게 가족관계 등록부, 특히 상세증명서, 다시 한번 상세증명서 그 지점을 발급받도 한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편익에 증진될 것이다. 그래서 합헌, 정리. 직계혈족 동그라미 쳐놓고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위헌,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없고 상세증명서라는 부분이 보여 합헌. 이렇게 되는 거 최신 판례. 또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나왔구나. 4번 옳지 않은 것. 오, 나름 심혈을 기울였군요.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삼권을 보게 되면 근로삼권, 거기서 근로자들이 근로삼권을 갖게 됐는데 이 근로자가 누구게라고 하면서 특수문제로서 야, 공무원 여기 들어가니? 잠깐 회사에 잘렸던 애 여기 들어가니? 라고 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자주 출제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1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가입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는 네 번째 줄 일시적 실업상태 동그라미, 구직중 동그라미. 이런 애들은 앞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관련 업종엔 계속 종사할 거야. 그럼 그 관련 업종에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연합노조, 산별노조, 전국노조, 금속연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동조합에는 가입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거 됐다 넘어가시고. 2번 불법 체류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라고 했던 거. 왜 인정되는데 불법 체류인데? 아, 불법 체류라는 것은 말이야 출입국관리법상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얘기거나 없는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불법 체류 안 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지. 일단 들어와서 근로관계를 형성했는데 걔들한테 인정돼야 할 조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또 다른 문제지.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불법 체류 외국인 할지라도 일단 들어와서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호받게 되면 그 법적 효과까지 지워버리려고 했던 출입국관리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죠. 따라서 노동조합을 가입 결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4번은 우리가 공식으로 처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직장 존속 보호 X. 하지만 국가기관한테 직장 존속 보호 의무 동그라미. 기억납니까? 오케이. 국민, 국가, 직장과 관련해서 함부로 애들 잘리지 않도록 법제도를 잘 만들어줘야 할 의무 있다. 국가기관아. 하지만 국민들한테 근로의 권리 등으로부터 근로기회, 작업 환경, 일할 환경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일단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쉽게 잘리지 않도록 요구한다라는 말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린 이렇게 외웠었지. 직장 존속 보호 청구권 X, 직장 존속 보호 의무 동그라미 이렇게 외웠던 게 그대로 출제가 됐구나. 그래서 네 번째 줄,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됐죠? 하지만 직장 존속 보호 의무는 있다. 조심하고. 여기는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다. 5번 옳지 않은 것. 오, 2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을 기준에 했었을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향, 정리하는 방향,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것들 다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을 보게 되면 반대 신문권이 떴구나. 반대 신문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첫 번째 기본권 X, 미국 1번은 기본권,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럼 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시현수단. 따라서 반대 신문권을 위축시키는 법률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우리는 반대 신문권 침해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요라는 말로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구현이라는 말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4번에서 우리 이렇게 기억해야겠죠. 오케이. 마지막 줄 소액사건 상고 이유 제한, 상고 대법원. 자, 대법원의 접근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은 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고 이유를 제한하고 상고 심리 불속행 제도를 만들어 놓고 소액사건은 상고의 입구를 좁혀 놓고 라는 대법원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합헌이었다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었지. 그 이유는 뭐야?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6번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최신 판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죠. 1번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합헌이겠죠. 그래서 기부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환이다라고 했던 지점에서 검토했던 부분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릴 수 있는 권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왠지 내야 될 것 같은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죠. 침해한다.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 2번 지방공사 상근직원 뭐라고 얘기를 해? 지방공사 상근직원 지읒 비읒 그렇죠? 영향력 크지 않아. 근데 걔들한테 그렇죠? 경선운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무리데스라고 했던 것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상근직원 애들의 그렇죠? 밑에 쭉 나와 있죠.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것은 오바다라고 했던 거 판례 엄청 많죠. 주어만 바꿀 뿐이야.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각종 시 무슨 안산시 뭐 이렇게 하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직원 경선운동 금지 이 두 단어 갖고 우린 다 위헌이라고 정리했던 부분이고 또 나올 것이다. 그 다음 4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보이는구나.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 번째 합헌, 두 번째 딱 하나 위헌. 그건 어떤 거지? 그렇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례로 채워라 라고 법률에서 명령을 내려줬는데 30년 넘게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지. 그래서 지문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어가 보여. 그 옆에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이란 말이 보여. 조례 어쩌고 저쩌고 보여. 그러면 위헌이라고 바뀐다. 얘는 조례 뭐 어쩌고 저쩌고 없잖아. 그러면 합헌이지. 자, 그 다음 4번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두 가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이유는 세 번째 줄 근무 시간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직무 관련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당 가입 그 자체가 공모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질새끼 저거 민주당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모양이야. 저거 국힘당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 모양.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 상관없이 근무 시간 상관없이 정당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기대와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7번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서 우리가 공식처럼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 절차법, 즉 재판 청구권이란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각종 소송법이나 절차법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 강도가 완화되고 합헌을 추정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1번, 2번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동그라미 쳐놓고 잘 안 봤던 부분이죠. 매각결정일의 통지. 이걸 갖다가 집행기록에 표시된 애들한테만 발송해준다. 걔들한테만 경매 참여 기회를 보장해준다. 그죠? 그 애들 말고도 다른 애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뭐 어떻게 했대? 걔들 다 고려해 다수의 이해관계인. 그죠? 따라서 이거를 다 굳이 찾아서 다 코스를 밟게 되면 경매 절차 지연. 이러한 식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해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뭐 내용은 생소하지만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3번 간이기각제도 동그라미 합헌. 그 다음 4번 상고사유 제한. 합헌이라고 했던 거.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8번 입법부작위. 얘들은 사실 우리가 검토했던 기출문제로 다 구성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석할 것은 1번 조심해야겠죠. 누누이 연습했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소. 입법부작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진짜 입법부작위, 진정 입법부작위. 두 번째 부진정 입법부작위.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정 입법부작위는 법을 국회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입법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어. 완벽하게 하나도 안 만든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률을 굳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좀 불충분 부족한 이 지점, 요걸 우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 얘기를 하죠.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진정 입법부작위는 어디로 가서 둔다, 불만을 어디다 제기한다. 입법부작위 헌소. 입법부작위가 위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코스가 있어. 이거의 특수성은 뭐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 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는 계속되니까. 그럼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률이 있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야. 여기를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있는 부분을 법률 헌법 소원. 말 되죠? 그림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있는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90일 1년 내에 가야 돼. 그래서 청구기간 준수해야지. 요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고 있었죠? 계속 나옵니다. 그 정도 갖고 들어가면 되겠다. 자, 여러분 답은 지금 여기서 틀리고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 쟁점 중심으로 봐야 돼. 그래서 1번 틀렸네. 청구기간 준수해야죠. 그 다음 2번
역시 행정입법 의무, 행정입법 의무 어디로부터 출발해? 법률로부터 출발하죠. 법률에서 국회가 야 이거는 행정입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좀 내용 좀 더 채워 라고 위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행정입법 의무가 비록 법률로부터 출발했지만 저 하늘 위에서 헌법적 하늘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행정 의무, 그렇죠? 권력분리법상 법치행정상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에서 뭐야?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로 받게 되는 거죠. 그거 기억나죠? 오케이. 아무튼 행정입법 의무가 발생했는데 상위 법률에서 내용을 마저 행정입법으로 채우라라고 했는데 걔네가 안 만들어. 근데 법률 갖고만으로 커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행정입법은 안 해도 괜찮은 거죠. 행정입법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죠? 근데 인정된다? 틀렸네. 그 다음 3번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반드시 나온다고 했었던 그렇죠? 야 이것만 잘 봅시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군법무관 보수입법 부작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가 두 개 존재한다. 헌재. 그래 이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니? 걔들 재산권 빡치게 라고 하면서 위헌 확인을 해주죠. 그랬더니 얘들이 그 재산권 침해를 못 견디고 대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게 됐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그래 맞다야. 대통령령 안 만든 거 그거 불법행위다 야 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켜주죠. 그래서 돈 줘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나왔구나.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 라고 했던 것. 그 다음 4번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입법 부작위 헌수를 말하는구나. 여기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는 이 상태를 무조건 입법 부작위 헌수로 갈 수 있어? 아니지.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렇게 너 이 부연 법률을 만들어야 할 의무 있다. 근데 국회가 법을 안 만들 때만 헌재로 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지 말지 필요한 법률을 만들지 말지는 국회의 완전 재량이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보면 알겠죠. 어떤 법을 만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야. 그때는 반드시 따라야죠. 왜? 헌법 밑에 국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명시적 입법 의무를 했어. 그 다음 세 번째 줄 헌법 해석상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보장해야 할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했어.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때 하나여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 없죠? 그 다음 9번 영장주의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겠죠. 자 1번 세 번째 줄 통신자료 취득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요청 절차. 통신자료 네 글자야. 통신자료. 그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수사기관이 둘 다 달라 그러는 방식이죠.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KT, LG텔레콤,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서 야, 너 니네 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 좀 줄래? 4개만 줄래? 라고 하는 거. 임의수사.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 있어요. 사실조회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상 KT, LG텔레콤 등에 전화해서 야 거기 말이야 니네 몇 월 며칠 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전화했던 애들 전화번호 좀 다 줄래? 되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나 달래? 이건 뭐예요? 강제수사.
기억나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 통신비밀보호법상 강제수로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요거 영장주의 적용됩니까? 그렇지, 영장주의 적용됐죠. 위반됩니까? 위반되진 않지. 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이 강제수사할 때는 뭐가 필요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거든. 따라서 법관 허락받고 해야 된다잖아. 이렇게 하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영장주의가 준수된 거지. 근데 이거 위헌입니까? 위헌이지.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통해서 했던 두 가지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 이 두 가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위헌합헌 이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영장주의는 위반되지 않아. 왜? 영장주의는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요청 과정에서 뺏어가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다 통신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니? 불편하게. 통신의 자유. 이 두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지. 그래서 위헌이지.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위헌, 기본권 두 개 침해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장주의는 위반되지 않고. 왜? 그거 할 때 법원에 허가받으라고 써 있었거든. 이거 2번 맨 마지막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야. 기지국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동그라미 쳐놓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쟁점입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문제도 아니죠. 최신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았어요. 자, 일단 10번에서는 2번, 3번이 나름 최신 판례. 2번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집회 모임 개최할 수 없다. 걸리면 처벌한다. 선거기간 중 집회 모임 개최 금지, 집회 등 개최 금지라고 설정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말지, 또 미친다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돼서 흡사 일체의 모임을 금지하는 식으로 악용될 우연이 있다. 따라서 위헌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가 최신판례 시간에 했던 것이죠. 넘어가시고 키워드 머리다 하나 빡! 선거기간 중 집회 모임 개최 금지 이렇게 머리다 딱 정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얘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군요. 사실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 있기 전에 봤던 관련 시험에서 많은 쟁점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 인근 100m 내에서 집회 시위 전면 금지, 위헌. 그렇죠? 하지만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 끝. 왜? 각 국가기관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국가기관의 기능을 위하여 인근 100m 내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집회 시위하지 마 자식들아 라고 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완벽하지.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인정. 하지만 뭐가 날라가? 침해 최소성 원칙 날라간다. 왜? 국가기관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 명이나 두 놈이 와서 이걸 뭐라 그래? 소규모 요런 게 와서 야 때려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흔들립니까? 그리고 얘들 노는 날 하는 거 이거 괜찮잖아. 그런데 그런 거 예외 설정하지 않고 전면적 금지를 설정한 거야. 따라서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지. 그래서 뭐로 바뀌어?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바뀌지. 그럼 뭐야? 합헌으로 바뀌는 거지. 따라서 전면적 금지 때문에 다 날라갔습니다. 남은 거 딱 2개. 집시법에 딱 2가지만 나와 있어. 뭐야? 대법원장,
대법원장 공간 100m 내에서 하지마. 이건 아직 헌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옆집에 살고 있는 헌재 소장.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 얘도 역시 남아있어. 합헌이 아니라 헌재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헌재 끌려오면 아마 위헌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전면적 금지는 실정법상, 법률상 두 가지만 남아있다. 이 앞에 누가 있었지? 국회의장 공관, 대통령 관저. 얘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얘들도 조만간에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헌재 판례는 묻어있지 않다. 3번 국회의장 100m 두 번째 줄 전면적 일률적 금지 위헌. 맞는 질문이 돼버리네. 사회복무요원 정당 가입 금지 합헌.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이 공식으로 처리했던 게 돼 있다. 11번 헌법 개정. 이 헌법 개정 절차 얘는 뭐 이거 틀리는 사람들은 에휴. 근데 1번에서 나름 생소한 질문 한번 살짝 맛을 보여줬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 몇 차 개헌? 9차 개정 헌법이다 라고 했던 거. 그 정도. 나머지는 뭐 야,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나왔구나.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거 있잖아. 아, 선생님 그렇게까지 그렇게 얍삽하고 그렇게 없어 보이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내용은 풍부하게 설명해 주지.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땐 그렇게 정리해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에서 선생님 뭐라고 했지? 국선과투 투과찬. 뭔 소리입니까? 국민투표 정족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마무리할 때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이 병렬적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 어떻게 옛날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말로 꼴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냈다, 야. 그죠? 누가 보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시험 난 줄 알겠다. 4번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틀렸어. 쪼개야 돼. 다시 한번 국선과 투과 찬. 12번 옳지 않은 것. 여기는 뭐 볼 게 없죠? 그래요. 다 이거 기출된 쟁점들이에요, 여러분. 고전적 쟁점들이었다. 그 정도. 야, 3번. 범죄 처벌에 관한 문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즉, 어떤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 법률에 담을지 말지. 그리고 만약에 형법 그 법률에 박을 때 이 잘못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년 이상으로 쓸지 10년 이상으로 쓸지 이거는 당대의 법 감정, 시대 정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과항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라는 것. 그거 뭐 너무 많이 봤던 거잖아. 입법 형성의 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야, 이게 이런 질문을 보면 약간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3번 옳지 않은 것. 1번은 그렇죠? 작년에 기출했던 것을 또 냈군요. 핸드폰 가입할 때 뭐 신분증 복사해서 제출해라고 했던 것. 통신의 자유를 제한합니까? 통신의 비밀을 제한합니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침해합니까? 침해하지 않지. 그렇죠? 대포폰 방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하여 핸드폰 실명제를 도입한 거야. 그렇죠? 침해한다. 아우씨 넘어가시고. 2번. 야, 하나 팔리 갖고 많이 냈구나. 이거 선생님이 사례형 객관식을 한번 모의고사 때 한번 냈었잖아요. 네 번째 줄 통신사실 확인 자료 동그라미 쳐놓고요. 제공 요청. 이 조항은 뭐가 여기 있네. 지워졌나? 통신의 자유 침해, 계정자 침해라고 했던 것. 그 다음 3번 교도소장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 뜯어봤죠. 그 다음 바로 밑에 법원으로부터 온 문서를 열람.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검열이죠. 검열. 그래서 개봉은 까는 거. 열람은 내용을 읽어보는 거. 지득하는 거. 그 다음 검열은 읽은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거.
그렇죠? 검열이야 라고 하려면 읽어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딱 보고 이 새끼가 주면 안 되겠는데 안 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검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면 그것 주면 괜찮죠. 그렇죠?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검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봉은 줘야 돼. 그죠? 그 다음, 열람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주인한테. 검열은 안 줘도 돼. 라고 했던 건, 개봉합헌, 염날합헌. 검열은 개박해로 간다. 라고 했던 거. 자, 열람했어요. 이거 왜 열람했어요? 그죠? 그 편지 주인 앞에 있지도 않은데, 교도소장이 지가 그냥 열어본 거야. 왜 그랬을까? 기일준수죠. 기일준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왜 편지가 왔겠습니까? 너 며칠까지 재판받으러 와라 라는 거 알려주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도처장은 어떻게 돼? 읽어보고 대기 태워야 돼. 그리고 일정 조정해줘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던 거. 4번 오 나름 참신하게 A B 갑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옆 교도소에 있는 애가 사진과 녹취서가 동봉된 편지를 보냈다. 그랬더니 교도장이 딱 보고 이거 금지된 항목인데? 라고 하면서 반송 처리한 거 기억나죠? 교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합헌 넘기시고, 헌법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거는 근데 너무 기출이 많이 됐던 쟁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죠. 1번 헌법의 기본 원리, 이건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23년 국가직 문제에 나왔던 쟁점이죠.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첫 번째,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제한 입법. 그렇죠? 위헌성의 심사 기준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기본권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렇죠. 하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기본권 도출할 수 있다. 기본권 도출할 수 없지라고 했던 것. 맨 마지막,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사람이 없죠.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기본권을 해석할 때, 기본권의 내용을 채울 때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원리 같이 고려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 다음, 기본권 제한 입법이 헌재에 끌려왔었을 때 헌법의 기본 원리, 위헌심사 기준으로 적용됩니까? 당연하지. 그렇죠? 그거는 되지만 기본권을 뽑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정도. 2번, 헌법 규범 상호간의 효력상차 등 X. 가치상, 이념적, 논리적 우열 동그라미 했던 거. 그 다음 3번, 헌법 해석의 기능. 이거는 책에 들있죠. 넘어가시고. 이거 저기서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거지. 4번 헌법재판. 긴급조치. 긴급조치 두 가지가 떠오른다. 긴급조치 첫 번째, 위헌심사 관할. 헌재는 자기 거, 즉 법률로 본다.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법률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자기 거 이렇게 각각 관할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 긴급조치 위헌성 심사 기준도 역시 똑같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각각 다른 소리를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봐요? 규범 통제할 당시에 유효한 헌법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치 아니고 소라고 하고, 헌법재판할 당시죠. 대법원은 그 규범을 만들 때 유효한 헌법, 즉 유신헌법, 그리고 현행헌법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를 다 위헌심사 기준으로 썼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4번, 헌법 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갖는 헌법, 현행 헌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맞다. 15번, 지방자치단체 옳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3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누가? 지자체장. 동그라미 두 개예요. 지방의회 동그라미, 지자체장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한 단계 올려서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국회의원애들을, 국회에 있는 직원애들을 대통령 임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권력 분립이야. 그러면 각각 뽑아야 돼요. 근데 동네로 내려갑시다. 지방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직원을 지자체장, 동네 대통령인 지자체장이 임명해도 괜찮아. 왜? 급이 다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큰 하부 행정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노는 대통령과 국회와 관계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통제 권한 정도가 부여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권력분립 원칙이 위배된다. 틀렸네. 나름 참신하네요. 요것도 갖다 냈다. 16번 옳지 않은 것. 얘는 뭐 최신 판례로 답을 구성했군요. 그래서 4번 조심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동그라미. 두 가지가 떠오른다. 첫 번째 금원조항. 8촌 이내끼리 결혼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 혼인하지 마. 합헌.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 그러면 혼인무효 위헌. 이미 다 가족관으로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가족의 기능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효로 한다? 너무하다. 그래서 두 가지 금원조항 합헌, 무효조항 위헌 이렇게 정리한다. 근데 이건 뭐야 지금? 이거 금원조항이네? 침해한다 틀렸다 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17번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나름 가다가 4번에서 힘을 빡 줘야겠죠. 세금 국가의 회비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라는 단체에 내가 가입했으면 기본적으로 받고 시작해야 될 돈, 당연히 내야 될 돈, 회비. 그걸 뭐라 그래? 조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가입했던 국가의 국민이 되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야? 먹고 살기 위해서죠. 따라서 회비를 낼 때 최저생계비는 빼야 돼요. 그걸 남는 잉여 부분에 대해서만 너 회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최저생계비까지 걷어간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사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되죠? 약속한 말하고 다른 게 되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장해준다고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최저생계비까지 세금이라고 뜯어간다고 너무하다. 그래서 4번 두 번째 줄 생계 유지를 위한 지점 빼고 잉여소득 동그라미 걷다가 때려박는 게 세금이다. 따라서 네 번째 줄 최저생계비 초과 동그라미 최저생계비 초과소득 동그라미 이거 뺏어가면 돼? 안 돼. 이걸 빼고 과세를 해야 한다. 그 정도. 그 다음 18번 옳지 않은 것. 야 이거는 뭐 검토할 게 없어요. 2번 조례가 헌법적으로 괜찮다라고 정당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조례 제정 대상 사물을 조례로 담았어야 돼. 하나. 그 다음 상위 법령에 개기는 내용을 담았으면 안 돼. 둘. 세 번째 그 조례가 만약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담고 있으면 세 글자로 침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라면 뭐가 필요해? 법률의 위임은 받았어야지. 큰애들의 허락이 있었어야지. 법률의 위임은 근데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 왜?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역적으로 그 동네에선 대표자들이야. 대표자.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 그 다음 지방자치권을 헌법은 포괄적으로 야 니네 알아서 잘 처리해봐 이렇게 허용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위임이 필요하더라도 그 위임은 뭐야?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 이렇게 됐던 것이지. 그래서 조례의 지방의회는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따라서 맨 마지막 위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뭐 포괄적으로 족하다.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넘어가시고 19번 야 이거 어렵게 낼 만도 한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난이도를 약간 쉽게 낸 거야. 선관위 어려운 지문이 얼마나 많아. 근데 1번 너무너무 많이 연습했던 선관위 떴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떠올려라? 그렇죠.
걔들이 하는 일을 떠올려라. 선거 사무관리, 국민투표, 정당 사무관리, 줄여서 세 글자로 선국정. 걔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지? 정치적 중립성. 따라서 헌법재판관 말고 뭐야? 선관위원 똑같이 9명으로 구성하는데 9명을 다 누가? 쪼개서 구성한다. 첫 번째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에서 3명, 그 다음 대법원장 지명 3명. 임명장은 대통령이 줘야지. 아니야. 각각 모여서 그냥 선관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역시 자기들끼리 따로 뽑아야지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장은 호선한다. 이건 뭐 너무지. 야, 2번도 나왔구나. 자, 선생님 기억합니까? 여러분. 위원회 임기는 6년을 한다. 주요 헌법기관의 기본값이야. 그리고 다음에 뭐가 따라붙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법률로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중앙선관위는 그게 없지. 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구나. 이거 없어. 왜? 얘들은 워낙 중립성이 요구되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야, 한 번만 하고 나가 자식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20번 옳지 않은 것. 오. 얘는 뭐 여기서 우리가 주석할 거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초등학교도 풀 수 있겠다. 야, 넘어가시고 21번 직업의 자유. 옳지 않은 것은 야, 그래도 아쉬우니까 20번에서 4번 정도는 비슷한 판례 2개 세트로 같이 설명하는 거. 4급 이상의 공무원 모든 병역면제 사유로서 질병명 공개. 키워드가 뭐야? 4급 이상 질병명. 4급 이상으로 해서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해. 그런데 예외 없이 까발려라. 위헌. 두 번째, 공직선거 입후보할 때, 공무원 입후보할 때, 그죠? 실효된 형 까라. 그죠? 전과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공직 후보자 전과 기록에다 뭘 써? 실효된, 이미 효력이 상실돼 버렸던 전과까지 써라. 합헌. 그 두 가지가 같이 연장으로 있는 판례인데 하나는 위헌, 하나는 합헌 이렇게 했던 것이다. 21번 옳지 않은 것. 1번 얘는 뭐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를 할지라도 소송 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 동그라미. 그죠? 변호사애들 변호사 접견, 즉 첫 번째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두 번째 접견 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5글자 변호사 접견 해라 이거야. 하지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이 뭔 소리야? 소장을 제출하라는 얘기야. 아, 선임 계약하면 안 돼. 소장까지 제출해 임마. 왜요? 접견권 남용의 방지, 즉 집사 변호사의 방지를 위하여.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합헌 위헌, 위헌. 목적의 정당성 인정. 수단의 적합성 아웃. 소장 제출해라는 정도의 부담만으로는 변호사 접견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커버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위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아니한다, 틀렸다, 야. 그 정도. 야, 2번 판례, 3번, 4번 뭐 다 보시면 되겠죠. 뭐 설명할 게 없다, 야. 22번 옳지 않은 것은 나름 3번, 4번 정도. 일단 1번 근로자 날 공무원들한테는 유급휴일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던 것. 합헌 공무원 근무의 특수성. 2번 공무원 연금 수급권의 내용 제한. 합헌. 왜? 연금 재원의 고갈 줄 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남겨놨어. 그래서 수급권자의 범위 제한은 다 합헌이야 라고 했던 것. 오케이. 그 다음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에 대해서 나왔네. 그쵸? 예전에는 작년에 뭐 나왔어요? 집행관 이런 거 나왔었잖아. 사법보좌관이 나왔다. 야. 신기하다. 야. 이거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나무네. 근데 나왔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사법보좌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기간 제한이다. 야. 2주 동그라미. 합헌. 기간 제한은 다 합헌이다.
왜? 이거를 언제까지 불복하게 할지 여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문제입니다. 너무 짧지만 않다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즉시 항고 3일 위헌, 정식 재판, 즉 약식 명령 선고받고 정식 재판 받고자 할 때 일주일 어때? 일주일 좀 짧습니다. 하지만 합헌. 왜? 3일만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얘는 2주인데 뭐 2주면 충분하지 뭐. 됐다. 그 다음 23번 옳지 않은 것. 얘도 기출됐던 쟁점들로 다 나와 있군요. 근데 3번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피고인은 치료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 요거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진모 때 봤던 기출 쟁점을 그대로 냈구나. 다른 관련 시험에서 기출했던 거죠. 그 두 가지예요.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피고인애들한테는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첫 번째, 치료감호 청구할 권리, 재판받을 권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하나. 그 다음, 검사만 치료감호 청구권을 인정해도 합리적이죠. 재판 청구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둘. (24번) 옳지 않은 것. 그렇죠. 여기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쟁점들이 좀 나왔군요. 1번 법규 정립행위 동그라미. 옆에 써놓을까? 여러분, 법률을 국회가 만들었다. 근데 그 법률이 우리의 기본권을 빡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률에 대한 헌법성을 땡겨야 된다. 하지만 청구기관을 준수해야 돼. 그렇죠? 법률에 대한 헌법성을 청구할 때는, 그렇죠? 이 입법작용의 내용이 이상해서 애들 기본권을 침해한 거야. 요거, 그렇죠? 침해, 선 넘어서 침해. 침해된 사실 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네 가지가 있대요.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돼. 요 침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설정해놓고 이때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서를 제출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률은 생겨먹은 게 우리하고 무관하게 저 하늘에 떠 있으면서 우리 기본권을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침해 시점이 언제야? 만들어졌을 때죠. 만들었을 때 빡! 기본권을 침해한 거야. 그 다음 그 침해된 기본권의 불편함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잡고 91년 내에 올려야 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만든 거지. 1번 법규 정립행위는 법률이든 행정입법이든 일종의 법률행위다. 따라서 그 행위는 한 번에 끝난다. 끝. 이게 만들어진 날을 얘기하는 거지. 만들어진 날. 시행일. 시행일. 이렇게. 그런 입법행위의 결과물인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끄떡끄떡끄떡끄떡. 그 다음 2번 국회부의장 동그라미 맨 마지막 피청구인 적격 X.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린 두 가지가 피청구인 적격 관련해서 문제가 돼. 자, 피청구인 놈의 자식이 청구인의 권한을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그 권한을 침해한 거야. 그때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가지고 대답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 피청구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거죠. 요거를 한 놈으로서 권한 침해를 야기한 놈, 그리고 이 행위의 주인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화살표가 바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첫 번째 저게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이 과정에서 저 피청구인의 지칙거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국회의 법률안 재개정 행위. 법률안을 만들고 개정한 행위야. 이런 행위에서 또 다른 국가기관이 빠그치는 경우가 있죠. 자, 누구야? 가결선포 행위는 누가 잘못한 거야? 국회의장이 하는 거죠.
실질상 부의장이 그거를 대리했다 할지라도 주인공은 의장이야. 법적 책임의 귀속 주체, 권한의 귀속 주체, 의장이기 때문에 부의장은 따까리에 불과해. 그래서 부의장은 가골sem표행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그 다음 여기 법률안을 만들고 개정하는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법률을 만드는 애 누구야? 국회가 피청구인을 끌려와야죠. 법률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니까. 국회의장이 법률권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니? 아니지, 국회가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심판 대상에 따라서 끌려와서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야 될 애들이 달라진다라고 했던 거. 오, 이게 나왔구나. 그 다음 3번 국회의 동의권 동그라미, 국회의원의 심표권 동그라미. 어우, 국회의원의 심표권.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다. 누구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받고 해야 될 짓을 그냥 전행한 거야.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그럼 국회의 동의권이 아작난 거죠. 권한쟁이로 갈고 가야 됩니다. 근데 권한쟁이 가지고 가려면 누가 가야 돼? 국회가 가야겠지. 자기 권한 침해가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국회가 안 가? 안 간대. 그러면 국회의원이 대신 가야지. 야당 국회의원이 대신 갈 수 있다? 못 간다. 첫 번째, 제3자 소동 담당 X. 두 번째, 국회의 동의권은 혹시 국회의원의 동의 안 해된 심의표결권의 시판물이니까 국회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그 알갱이 하나하나의 알갱이 국회의원의 동의 안에 대한 심표권 침해 아니냐라고 했더니 국회의원의 동의 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라는 것은 국회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다. 국회 내부에서만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의 국가기관이 침해할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침해라는 법적 효과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까지만 물어봤다. 야, 대의관계에선 침해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야, 4번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죠? 법률안 재의결. 그죠? 정족수 조심해라. 라고 했던 거. 그래서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25번 옳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아우, 이거는 뭐 설명할 게 1도 없네요. 4번, 공무원, 동그라미. 맨 마지막, 일반 근로자, 동그라미. 그렇죠? 수당 지급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한 단어만 써놓으면 돼요. 예산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예산.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당을 일반 근로자보다 시게 받게 되는 게 좀 약합니다. 왜 그렇지? 예산이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래. 작년에 예산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수당을 받는다 해봤자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못 받아. 그렇죠? 하나.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작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근로자랑 똑같이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는 액수가 예산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받아갈 줄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면 10시간 근무했는데 2시간밖에 돈을 못 쳐줘. 그럼 뭐가 일어나? 업무에 공백이 일어나지. 따라서 이러한 예산상 제약 때문에 미안하다.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게 좀 불리하게 돈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되죠? 오케이, 또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야, 공무원의 저 근로자의 날 다르게 취급하는 거, 공무원의 수당 계산하는 거 좀 다른 거,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배들이 합격한 다음에 법원에 가서 일하잖아.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에요. 불만이 많은 부분이지.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 때마침 판례가 있네. 야, 봐봐 이 자식들아, 합헌이야 임마 라고 보여주는 거죠. 좀 웃기는 판례들입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정리했는데 선생님하고 이 시간을 정리했던 방향성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문장의 구성을 잘 봐준다. 쟁점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리해서 기본서에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다가 부과해 둔다. 아무튼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은 당장은 빠르게 붙지 못해도 성실, 다시 한번 성실, 꾸준히 공부하면 무조건 붙는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들어서 재작년에 좀 힘들었었던 애들인데, 걔들, 당장은 수험 기간이 짧아서 힘들었지만, 이번에, 하나, 2개, 다 맞은 애들,
수두룩하죠. 자, 그래 애들 다 합격했습니다. 자, 합격 점수를 충분히 받았어. 그 몫은 바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은 괴롭지만 여러분들의 자리다.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방향대로 천천히 잘 따라오게 되면 빠가가 아닌 이상 반드시 붙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고했습니다.